요즘은 젊은 시절의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고 노후만 길어진 시대입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 해도 모두가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8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8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삶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몸 상태가 자주 나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 작은 물건을 들기 어렵고 심지어 리모컨조차 쥐기 힘들어집니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갑작스레 우리를 덮치는 듯합니다. 그제야 후회를 해보지만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노년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퇴직을 앞둔 50대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큰 집을 샀는데 나는 뭐 했나,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직업을 가졌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웁니다. 더 나쁜 것은 일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늘었다 해도 50대는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은 가능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재산 관리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자산이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을 남기기보다는 빈털터리로 죽는다고 마음먹으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감은 다 먹고 씨는 남기지 않는다 는 말처럼 자산을 남기기보다는 모두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남기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 죽을 때까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세 번째 요인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오히려 집단 속에서 더 깊은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독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 갈망하게 되죠.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면 고독은 차츰 사라지고 현재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며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도 혼자 남은 아이리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깊이 나누지 않아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런 관계들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의 안전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는 등의 작은 사회적 접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네 번째 요인은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60대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관문입니다. 중년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서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고 입맛도 감소합니다. 이런 경우 영양 부족을 겪기 쉬운데 살이 빠져 좋다고만 생각했다가는 70대에서 80대의 근감 소증과 전신 기능 저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90대에도 직접 걸어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60대에 접어들면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살을 빼기보다는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육 감소가 심각한 상태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굽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지만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노쇠에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다섯 번째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 시달려 죽고, 다 내어주다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은 현실을 풍자한 말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과도한 집착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해 자녀 스스로 기대를 버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집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계속 품 안에 두다가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담스러워하면 부모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결국 돈도, 건강도, 자식과의 관계도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녀를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하겠다고 미리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어 매달 생활비가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기보다는 매달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이 낫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여섯 번째 요인은 운동보다 바른 자세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매일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굽고 무릎이 휘며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의 움직임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란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서 정면과 측면의 자세를 살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 뒤꿈치, 등,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만약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틀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 저하입니다.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늘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자세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고 잘못된 버릇을 고쳐봅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 단정하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절한 체중과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가 바르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며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7번째 요인은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성과의 80%가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20대 80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개미의 20%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개미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개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는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0%를 잘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를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은 실상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잊어도 좋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책을 볼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20대 80법칙을 일과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는 우선 넘길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하는 너그러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이 활기를 되찾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도 행복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수많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남자답거나 여자답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별의 경계를 넘어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이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단단한 허벅지 근육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세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두 번째, 사랑을 찾아보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큰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세요.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최상으로 발휘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 자신만의 안식처를 꾸며보세요. 둥지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집,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세요. 때때로 너무 많은 일을 떠맡기 쉽지만 과도한 부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것보다는 적당한 속도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대접할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일을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익히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기쁨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선물을 주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홉 번째, 관대해지세요.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슬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열 번째, 놀이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기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넓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속 좁은 모습을 보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고 고장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줄 안다면 어디서든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맞은 60대와 70대 분들은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많은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비록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번민 속에서 성장하고 결국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오신 60대와 70대 인생 선배들이 후회한다고 토로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날은 더욱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여전히 계속되죠. 은퇴 직후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오랫동안 미뤄온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70세를 넘어서고 건강이 나빠지면 간병비 등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등 각종 지출이 계속 발생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자금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노후에는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입니다. 즉, 저축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기보다는 저축된 돈이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시절의 저축은 이후의 큰 고통을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입니다. 60대와 70대가 되어도 곁에 배우자가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살펴줄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소중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배우자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배우자만 남게 됩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노년의 이혼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가족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배우자는 함께 늙어갈 유일한 동반자이며 가족은 자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혼 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황혼 이혼의 경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할 노후를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꾸지만 건강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지내거나 노후에 할 일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기쁘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에게도 고통스럽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며 영양과잉이나 결핍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치아 관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날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이 된 시대에는 유병장수보다 무병장수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가족과는 또 다른 마음의 교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크게 줄어들고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친구들의 연락처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남아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행복입니다. 만약 오랜 친구 중 마음 맞는 사람이 없다면 취미나 봉사활동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친구들에게 가끔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나면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잘 비추지 않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취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함,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는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건국대병원 치매 클리닉의 한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며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당장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뇌는 단순한 것을 쉽게 실증내며 반복적인 고스톱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자극을 주는 그림 그리기, 파크 골프, 사교 댄스 등을 추천합니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춘 것.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나빠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간다며 이제는 복잡한 일은 질색이야. 나이에 내가 머리 굴리며 살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처럼 나이가 들면 머리가 둔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복잡한 생각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잊고 학구열에 불타며 황혼의 시간을 공부로 채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60대, 70대에 공부하는 것은 젊은 시절 바쁜 삶 속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공부를 되찾고 여생을 풍요롭게 할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한가로운 독서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어 평생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너무나도 길고 풍요로운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가야 하니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인생을 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노년의 배움을 이어가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입니다. 뇌는 사용될수록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배움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큰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노년기에는 종종 찾아옵니다. 대부분은 건강과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연금과 보험에 대한 준비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들을 찾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는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는 편히 살겠다는 말처럼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 자산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한 돈을 아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위한 투자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도전하지 못하고 충분히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시절 나만이 할 수 있었던 도전이 있었을 텐데 이를 미루고 놓쳐버렸던 경험을 많은 이들이 후회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회사 일에 치여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여유가 없었겠지만 이제라도 시간을 내어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노후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행은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며 미래에 돌아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일기를 쓰고 자신의 발자취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을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다시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마치 인생의 작은 순간들을 한데 모아 삶이라는 큰 책을 완성해 가는 일과도 같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고
사진으로 순간을 담아두면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귀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날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이 된 시대에는 유병장수보다 무병장수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가족과는 또 다른 마음의 교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크게 줄어들고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친구들의 연락처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남아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행복입니다. 만약 오랜 친구 중 마음 맞는 사람이 없다면 취미나 봉사활동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친구들에게 가끔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나면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잘 비추지 않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취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함,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는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건국대병원 치매 클리닉의 한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며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당장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뇌는 단순한 것을 쉽게 실증내며 반복적인 고스톱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자극을 주는 그림 그리기, 파크 골프, 사교 댄스 등을 추천합니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춘 것.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나빠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간다며 이제는 복잡한 일은 질색이야. 나이에 내가 머리 굴리며 살 필요가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처럼 나이가 들면 머리가 둔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복잡한 생각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잊고 학구열에 불타며 황혼의 시간을 공부로 채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60대, 70대에 공부하는 것은 젊은 시절 바쁜 삶 속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공부를 되찾고 여생을 풍요롭게 할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한가로운 독서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어 평생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너무나도 길고 풍요로운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가야 하니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인생을 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노년의 배움을 이어가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입니다. 뇌는 사용될수록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배움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큰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노년기에는 종종 찾아옵니다. 대부분은 건강과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연금과 보험에 대한 준비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들을 찾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는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는 편히 살겠다는 말처럼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 자산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한 돈을 아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위한 투자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도전하지 못하고 충분히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시절 나만이 할 수 있었던 도전이 있었을 텐데 이를 미루고 놓쳐버렸던 경험을 많은 이들이 후회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회사 일에 치여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여유가 없었겠지만 이제라도 시간을 내어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노후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행은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며 미래에 돌아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일기를 쓰고 자신의 발자취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을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다시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마치 인생의 작은 순간들을 한데 모아 삶이라는 큰 책을 완성해 가는 일과도 같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고 사진으로 순간을 담아두면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귀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껏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한 편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와, 지금입니다. 나는 의대 교수였고 79세의 노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직 후에는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쪽 눈으로도 아침에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가기도 했고,
한쪽 눈으로도 보이는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앞산의 숲이 물드는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의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나누는 것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살아보니 행복이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엔돌핀입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비로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추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순간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분법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었던 그 귀한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 비록 어려웠어도 결국 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그런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 그 존재의 귀함을 몰랐습니다. 마치 젓가락 한 짝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봤지만 그 의미를 실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담겨 있다. 그 말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부자 노인의 원장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느낀 후회와 감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이들이여,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핸드폰의 70%를 쓰지 않았고, 값비싼 차의 70% 성능도 필요 없었으며, 호화로운 집의 70% 공간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과 물건들 중 70%는 그저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경기장과 같습니다. 전반전에는 학력, 지위, 권력, 돈을 위해 애썼고 그것들을 많이 가지면 이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을 위해 내 몸을 혹사시킨 대가는 고혈압, 당뇨, 통풍 같은 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남의 명령에 따랐지만 후반전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쌓아올린 것들이 후반전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는 경기를 치르면서 잠시 쉬어가야 했음을 후회했습니다. 전반전에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날들이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잠자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베풀고 양보하는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조금 더 걷고 운동하세요.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많지만 당신의 아픔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건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하나뿐인 생명은 되찾을 수 없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고급차의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결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러니 전반전에서 너무 애타게 살지 마세요. 후반전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승리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후반전에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성공도 건강과 행복 없이는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쓸 수 있음에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더 많이 웃으며 행복으로 가득한 나날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좋은 글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